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모두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힘있는 중진론과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청주 대연 지하상가는 다음 달 청소와 경비를 맡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개시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건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불똥이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최대 사업 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인데 다음 달 신용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소비 패턴에 따라 신품종 배의 보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 빠르거나 1인 가구에 맞는 작은 크기의 배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본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4명이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힘있는 중진론을, 무소속 후보들은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당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공천을 확정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5선 의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2만 보씩 걷는 강행군을 펼쳐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 정도는 제가 상당구에 전력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제가 옆에 선거구에도 또 가서 또 지원 유세도 하고. 안창현 전 국민의당 서원지역위원장은 이번 재선거는 구시대와 새시대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권이 아닌 시민들과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김병우 교육감 정책비서를 지낸 30대 워킹맘 김시진 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젊은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젊음과 패기, 시민사회의 응원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구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새로운 정치인입니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 밖에 배달일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소속 박진재 후보까지 모두 4명이 후보로 등록해 경쟁하게 됐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토요일 각각 충북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7대 공약은 대동소이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철도와 공항, 신성장 산업과 관광 산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공항 분야 공약은 거의 같았습니다. 두 후보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강원,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고속도로망 구축안을 별도로 제시했는데요. 영동에서 단양까지 이어지는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로 동서 5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 오송 바이오 산업과 오창 방사광 가속기 산업 등 충북의 신성장 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성장 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환경 기반의 구상안들을 포함했습니다. 음성과 충주에는 그린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제천과 단양에는 저탄소 청정연료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스포츠센터 건립과 함께 충주호 일대와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요. 윤 후보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이 후보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등 세부 공약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AI 영재고 설립과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을 제시해 윤 후보와의 공약 차별성을 뒀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들은 충북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천하느냐일 것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대연 지하상가는 한때 청주도심의 명소였는데요. 그런데 청주도심 상권이 다액화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이제는 구도심 상권의 계륵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곳곳에 내걸린 임대 안내문, 띄엄띄엄 지나가는 행인들. 청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연 지하상가의 현 주소입니다. 청주 성안길이 단일 도심상권이던 1986년 들어선 지하상가는 한때 행인들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오가기 힘들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실률이 85%. 그 시절과 견주어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대연 지하상가는 다음 달 청소와 경비를 맡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청주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통해 청주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연 프리몰이 운영권을 전격 포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운영 기간도 오는 2028년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대형 프리몰에서 조기 철수 이사라든지 이런 게 정식적으로 요청이 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겠다 이렇게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청주 구도심 상권 세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연 지하상가.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도 직접적인 지원도 불가능하다면 과연 이 시설물을 어떻게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청주시가 입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불똥이 충주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북충주 IC 인근에 야심차게 준비 중인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최대 사업 주체가 HDC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드림파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정리와 하구암리 일대 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충주시는 이곳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2,800여억 원을 들여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도내 산업단지 21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북충주 IC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해 충주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은 아파트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드림파크 조성 사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신용평가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두세 단계 하락할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데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산업단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우선 다음 달 신용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심정입니다. 그럼 싫지. 대문은 얼렁대고 말야지. 자꾸 길게 끌으면 그것도 골아프네 진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불똥이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까지 옮겨붙으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많이 먹는 배는 일본에서 들어온 신고 품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하 시기가 빠르거나 1인 가구에 맞는 크기 등 새로운 품종이 잇따라 보급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육종한 신품종 신화배를 심은 도내의 한 농가입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신고배보다 한 달가량 빠른 추석 명절에 출하돼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신품종입니다. 신화가 추석 때 판매하기가 좋은데 당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
맛이 좋고 식감 자체도 훨씬 좋아서 그래서 신화를 심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5개 신품종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장력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슈퍼 골드와 1인 가구에 맞는 작은 크기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 녹색 과피의 그린시스와 신화 창조 등입니다. 충청북도가 신품종 배의 보급을 서두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배에 대한 소비 패턴 중 제수와 선물용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반면 후식용 배는 2년 새 17%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게 신품종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품종 보급 사업을 통해서 이제 품종 평가와 재배 기술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농기원은 재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6종 개발한 신품종 배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매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기 간행물인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월간 예성은 다채로운 구성으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책자가 아닌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 월간 예성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 박미정 주무관. 다음 달 소식지 발간을 위해 알맞은 겉표지를 선택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월호의 주제는 충주와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KTX 중부내륙철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모저모. 아직 충주역에서 KTX를 타보지 않은 시민을 위해 직접 부발행 열차를 타고 다녀온 기획 취재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에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더 깊숙한 것을 제가 소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기획 제재해서 사진이랑 같이 잘 담아서 내보내고 있죠.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는 박미정 주무관은 2년 전 현 부서로 발령난 뒤부터 소식지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역에서 귀감이 되거나 훈훈한 감동을 주는 화제의 인물을 찾아 소개하고 우리 동네 이야기 코너를 신설해 곳곳에 따뜻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다가 해서 인터뷰해서 직접 월간 예성에 담아보니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충주에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있구나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시정 홍보 위주로 이뤄진 지역 소식지가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시민 일상도 함께 그려내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청주가 64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충주 171명, 진천 16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해제자와 병원 생활치료센터의 퇴원, 퇴소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천군 이월면 육개농장과 괴산군 장현면 종오리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충북의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진천과 괴산 농장은 지난 12일 간이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후 사육 중이던 10만 7천여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과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까지 22일간 펼쳐집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내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국민의힘은 청주대교 앞에서 각각 대선 출정식을 갖고 필승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CJB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정 현안과 도민 여론을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CJB는 지난해 11월 충북 세종 지역 유일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사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의 1.2%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시 중앙동 일부 주민들이 오늘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 청주 원도심의 고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2,6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고도 제한에 찬성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13곳을 운영합니다. 청주시 3곳을 포함한 시군별 센터 각 한 곳으로 관리 대상은 100인 미만의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 1,472곳, 약 5만 7천 명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급식관리센터는 매년 순회 방문을 통해 위생 영양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 보급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 낮 2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68살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15톤 화물차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수소차 구매 지원을 위해 12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차종은 현대 넥소로 차량 가격 7천여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시가 지원합니다. 올해 충주시가 보급할 수소차는 모두 375대로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25대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충주에 등록된 수소차는 231대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4일까지 미래 신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4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 융복합,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등 4차 산업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